형님, 저택 구할 했습니까? 저택 구할 좀 하있어. 안 그러면 내 얼굴 오래 못 봅니다. 충성 쎄하. 오늘은 2월 16일 설 첫날입니다. 6시 37분이네요. 자, 제가 3일 동안 오지게 쉬고 왔죠. 네, 뭐, 쉬었다고 하는 게 맞나? 쉰 건지 안 쉰 건지. 청소를 3일 동안 하는 바람에 조금 쉰 것 같기도 하고, 안 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걸판을 켜봅시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요럴 때가 택시가 잘 된다고 하던데, 뭐,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형님들이 많이 쉬셔서. 자, 일단은 카카오를 켜놓고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우리 나이에는 살짝 힘들어요. 근데 출근콜은 없겠죠, 설마? 없을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원래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해 버렸다. 콜이 많다고 했는데 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원래 요쯤 되면 콜이 떠야 되는데 콜이 안 뜨는 게 뭔가 수상하죠?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오늘 휴차입니다. 오늘 근무를 하면 이제 정상 근무가 되고 기본급을 1.5배 넣어주는 시스템. 콜이 안 뜨네. 뭐가 잘못됐나? 나 배냈니? 내가 한 3일 동안 쉬었다고 지금 배난 거야? 출근 콜이 안 뜰 거기 때문에 부평역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아무래도 그쪽이 외국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외국분들은 본인 추석이래. 설 쉬러 안 갈 거 아니야. 가서 한번 낚아보면 될 것 같아. 3일 동안 쇼파 청소 오질나게 했습니다. 뭐 영상 한 편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왜 이렇게 멀어? 팔이 짧아졌나? 그 사이에? 좌석을 조금 당겨야 되겠다. 제가 팔이 좀 짧아요. 저희 와이프는 팔이 엄청 길고 저는 팔이 짧고 환상의 궁합 아닙니까? 다행히 딸내미는 팔이 길더라고요. 오늘 몇 시부터 콜이 나오나 궁금하네. 슬슬 불안해지는. 안 뜨는데? 뭐야 형님들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명당이 새끼 이거 평소에 까불까불거리고 너 오늘 한번 엿먹어봐라 하면서 콜 많이 나온다고 엉뚱한 정보 뿌리신 거 아니죠? 아니겠지. 우리 형들이 그럴 리가 없어. 콜 떴어. 인천국제공항. 이야, 첫 콜부터 인공을 가네. 야, 형님들 사랑합니다. 7시 40분이고요 인공 왔습니다. 첫 콜부터 인공. 동네 사람 태워서 인공. 인간 로버트 마징가 철인 28호인가? 자, 인공에 우리 또 형님이 계시지 싶은데 아닌가?
나가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도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영종도에서 핫플레이스 몇 개 알거든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그냥 의미 없습니다. 뭐 어차피 참고하실 것도 아니지만 이 지도가 좀 이상해졌다.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일단은 나갑시다. 원래 그 명절에 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택시가 잘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또 직접 해봐야 또 아는 거죠. 그냥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도가 왜 이래? 지도가 빠꾸가 났나? 왜 이러지? 뭐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이상한 게 아니구나. 얘는 정상인데 제가 잘못 보고 있었네요. 또 영종도 셔틀 택시 한번 해야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잘못 들어왔네. 미쳐버리겠다. 저기 아파트 단지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긴 하는데 갑시다. 3일 쉬고 왔더니 몸 상태는 뭐 아주 최상입니다. 물론 뭐 제가 원래 하는 일도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택시만큼 힘들진 않아요. 대신 아주 장시간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원래 하는 일은 임팩트 있게 그냥 딱 짧게 맑고 자신 있게 임팩트 있게 딱 하는 거라. 자, 나가서 영종도 꿀벌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영종도에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콜이 안 뜨네. 야, 참 남들 쉴 때 일하니까 바다도 보고, 응? 좀 이따가 저기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햄버거도 먹을 겁니다. 어제 청소 끝나고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어제 먹고 하나는 세배 왔어요. 가족들 몰래. 어제 저희 집사람이 원래 오늘 아침에 이제 처가에 가려고 했는데 딸애가 갑자기 B형 독감인가? 그게 걸려가지고 이따가 호출 들어오면 가야 됩니다. 개인 사업 하고 나서는 진짜 명절 때마다 못 내려간 게 벌써 뭐 한 3년? 물론 사업이 잘 되면은 뭐 다 내려가가지고 딱 인사 딱 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저 3일 동안 영상 안 올리니까 심심했죠? 휴무 아니었어요. 일했습니다. 진짜 개인 사업 하면은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택시를 하든 뭘 하든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 형님들은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또 쉬실 거고. 지난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원 벌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 한 3시간, 진짜 길면 한 4시간. 네, 이제 개인 택시 형님들은 계산해 보니까 25만원 정도 벌면 한 20만원 정도 남으시는 것 같고, 저 같은 법인 하시는 형님들은 34만원 정도 해야 20만원 정도
가져가는 건데 9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냥 얼추 계산해서 정확하게는 나도 모르지. 나도 개인 택시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개인 택시 형님들이 한 80%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어서 빚을 제하고 빚 없다는 가정하에 오늘 넥타이를 왜 이걸 했냐, 제가 이제 3일 동안 청소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넥타이를 세탁을 했어요. 세탁을 했는데 가져오려고 보니까 그 세탁 바구니가 안방에 있는데 와이프랑 애가 자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요거 하고 왔습니다. 왠지 택시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택시가 원래 검정색, 노란색,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돼, 브랜드의 마크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카카오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카카오가 주름 잡으면서 노란색, 까만색이 뭔가 왠지 택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컬러가 된 거 아닌가. 형님들, 저 영종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영종도 분들은 다 이미 해외로 나가셨나? 그러면 송도 분들도 다 해외로 나가셨고 도대체 어디서 손님을 받는 겁니까? 참 궁금하네. 불안해지네 형님들. 나 슬슬 지금 약간 불안해지려고 하네. 나가야 되나? 청라분들도 해외로 나갔고 다 해외로 나갔으면은 도대체 누가 시내에 있는 건가? 나처럼 자영업자분들만 시내에 있는 건가? 요즘에 진짜 이거 뭐 연휴 때마다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예전에 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펜션 같은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게 또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아주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같은 값이면은 해외에 나가서 또 견문을 넓히고 또 색다른 음식도 씹고 뜯고 맛보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해외에 나가시고 저처럼 여유 없는 분들은 일을 하고 소득의 이런 그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다녔으면 나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죠. 해봐야 뭐합니까? 옛날 일인데. 그렇다고 뭐 또 회사를 계속 다녔어도 저는 약간 그게 자기 합리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팠을 거야. 정신적으로 아팠을 거야. 저는 그 회사 다닐 때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걸 미리 감지하고 제 회사 그만두기 직전에 막 SCM 사업부장님, 그리고 SCM 팀장님, 영업사업부장님, 그리고 영업 1팀장님, 심지어는 인사부장님까지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뭐지? 했는데 저 그때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마지막 다니는 회사에. 근데 이제 우리 사업부장님이 딱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몇몇 사람 나가셨으니까 손익 날 거예요. 아이씨, 근데 그 소리 듣고 진짜 기겁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생각이 많아졌죠. 많아졌다가 아마 계속 다녔으면은 지금 뭐 부서 이동을 했거나 뭐 부장이 돼 있겠죠. 벌써 그 회사 계속 다녔으면은 3년차일 거니까.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원래 그 못난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고 그걸 막 그리워하고, 잘 되는 사람은 항상 포워드, 앞을 보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야 뭐 지금 당장 앞을 보고 살지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미래에 안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꿈이라기보다는 계획 정도는 갖고 살아야죠. 저는 지금 저의 계획은 여기 영종도 아파트 단지에 가서 공항 가시는 분 모시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없을 것 같아 느낌에. 어제 제가 청소한 데가 영종도였거든요.
그분들도 어제 청소 끝나고 오늘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뭐 명절이니까 이제 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겠죠.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그 택시 쉬면서 한 3일 동안 다른 일 하면서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꿨어요. 막 손님이랑 막 싸우고 손님 없어가지고 막 콜사 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막 손가락 빨고 막 이런 꿈을 꿨단 말이죠. 원래 꿈은 반대라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너무 조용하다. 원래 영종도가 조용하긴 한데 여차하면은 여기 앞에서 한 5분 정도 대기하다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밖으로 시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행료가 무료잖아요. 콜미 공항 가시는 분 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가봅시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어. 아파트 단지에 딱 나오니까 바로 콜이 팍. 사실 여기 오는 길에 우측에 형님 한 분이 서 계셨거든요. 모퉁이 딱 돌고 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 조금 더 앞으로 가니까 바로 콜이 지금 꽂혔어. 대성수산 가시는 거구나.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손님이 직접 결제, 자동 결제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영종 꿀벌, 종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넥타이 이거 왠지 딱 이거 하니까 딱 진짜 택시 기사 같네. 실제로 택시 기사죠 제가. 근데 더 택시 기사 같아. 오늘 딱 30 찍고 집에 딱 들어가서 마누라랑 자인 게임버 고스톱 한 판 치고 내일 새벽에 또 나오고, 요게 저의 오늘 계획인데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밤에 살짝 잠들려고 할 때 와이프가 막 애랑 뭐 가타부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가족들 참 불쌍하다. 우리 딸은 아빠를 잘못 만나서, 우리 마누라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지금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지금 남편은 집 나가고 없고. 자, 픽업하겠습니다. 영종 꿀벌 벌벌벌벌벌벌벌. 자, 다시 구배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네요. 다시 꿀벌지라. 오늘 이렇게 다니는데 택시 형님들이 별로 없어요. 잘하면은 영종도에서 한 10만원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42,800원 했습니다. 한 3일 쉬고 갔더니 그런가? 왼쪽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원래 오른쪽 허리가 아픈데 3일 동안 뭘 주워 먹었더니 살이 더 쪘나? 저희 와이프가 제가 그 편집한다고 이렇게 책상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살 엄청 쪘네. 그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왜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찌긴 쪘죠. 엄청 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희 신혼여행 갔던 사진을 해놓다 보니까 볼 때마다 저 때 어렸다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야, 어리기는 어렸더라고. 그 얼굴에서 그때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랑 거의 비슷할 텐데, 제가 결혼할 때 인생 최대 몸무게 찍고 결혼했거든요. 그 결혼 사진 원래 잘 안 보는데 똑같은 몸무게인데 약간 다른 느낌. 아무래도 사람은 늙으니까. 자, 다시 꿀벌짓 하러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보 좌회전입니다. 또 잡았네. 꿀벌 잠깐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 20km짜리. 좋아요. 야, 영종도에서 또 인천국제공항 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꿀벌짓 하고. 나는 꿀벌. 죄송합니다. 너무 경거방동. 달다 달어. 죄송합니다. 영종도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모셔다 드렸고요. 저는 다시 꿀벌짓 하러. 이렇게 꿀벌짓을 해도 되나. 왜 이래 이거. 또 내비가 또 왜 이러지. 여기 대기하고 계신 형님들이 꽤 계시네요. 저는 저의 꿀단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고수 형님들이 많이 계셔. 15km 계속 딜리버리 하는 거죠. 아니, 가끔 이제 구읍배터 갔다가, 아니면 이제 공항철도 가끔 갔다가. 날씨 좋다. 벌써 8시 50분이고요. 그 제 차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택시가 다 똑같지 뭐 다른 게 있나? 이따가 제가 기회 되면은 제 차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다.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번 달 저희 회사는 만근이 21일이고 설은 영업하는 대로 정상근무로 들어가는데, 저는 아마 벌써 제가 5일을 청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쉴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없거든요. 오늘이 16일이니까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물론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 배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에 예전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회사 다닐 때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 하는 것도 뭐 조그맣게 한다 해도 손이 많이 가고, 저랑 와이프랑 둘이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안 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시집 와서 가장 만족하는 건 아마 외동아들인데 제사 안 지내고 시집살이 안 한 거. 멀어서. 저희 집도 대구였고 처가집도 대구시거든요. 저희는 인천에 사니까 명절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내려가는 게 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못나서 엄청 고생하고 있죠 지금.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또 좀 있으면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생일날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밀리는 한이 있어도 댓글은 다 달아드리니까 방금 댓글 달았는데 이 새끼 댓글 안 다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저는 다시 꿀단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완전 영종도 마을 택시구나. 넘어갑니다. 여기 왔는데 손님이 안 계셔요.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해보자.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저희 뒤에 있거든요. 저 정문에 있으면 되나요?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네네. 네네. 천천히 오세요. 네. 네.
오케이. 앞에 동우교통 형님 끝자리 26번. 우리 형님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저는 갈게요. 10시 15분이고요 78,600원 했네요. 근무 시작한 지는 3시간 48분 됐습니다. KBS. 오늘 영종도 딱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영종도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온서역 여기 뭐 형님들 10분 계시네. 와, 경인운수 형님, 개인 형님 뭐 다 계시네. 와, 여기 온서역이 핫한 데구나.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여기는 온서역에 사람이 많이 대기하시는구나. 오케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청소를 같이 하잖아요. 원래는 청소업자고, 청소하면 얼마 버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뭐 사이즈마다 다른데, 보통 침대 퀸 사이즈가 10만원입니다. 건습식 기준으로. 건식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습식을 해야 세탁이 들어가는 거라서. 대부분은 뭐 오염 때문에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손님 좋아요를 안 누르고 그냥 대기 타고 있었는데, 아이고, 안 봤으면 또 콜 날릴 뻔했죠. 콜 수신 상태 확인. 오케이. 보통 10만원. 아주 그냥 노멀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만원이면 고객님 댁에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조금 이제 소파 같은 경우에 크다. 크기가 뭐 보통은 300cm가 가장 많거든요. 300cm는 14만원. 이제 50cm마다 금액이 2만원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400cm면 18만원. 근데 400cm는 간혹 있고, 제가 해봤던 것 중에 제일 큰 소파는 530짜리 있었어요. 530짜리. 그거는 22만원이죠, 그러면. 그리고 뭐 보통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 2건 기준으로 20 잡고 25일 정도 근무하면 한 500 정도 매출 생기고, 뭐 유류비, 저는 세금 안 내는 비과세 사업자거든요. 세금 부분은 없고, 유류비가 거의 다예요. 왜냐면 이게 기계로 그냥 세탁하고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나머지 비용은 거의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값은 뭐 어디 가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시청 기준으로 30km 이상은 만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고객님이 예약하실 때 미리 고지를 하죠. 그래서 뭐 서울 갈 때도 있고, 양주, 뭐 의정부, 뭐 화성, 수원, 평택, 뭐 안산, 안양, 저기 위로는 뭐 동두천까지도 갔었죠. 네, 뭐 어쨌든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플레이스가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제 사업체가 인천 매트리스 청소를 검색하거나, 뭐 그냥 매트리스 청소, 소파 청소 이런 걸 검색하면 인천 소파 청소는 항상 1등이었고, 인천 매트리스 청소는 1등 아니면 2등 뭐 이렇게 떴었는데, 10월 20일께에 네이버 담당자가 바뀌면서 뭔가 제 업체명을 막 이렇게 강제로 바꾸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알고리즘에 쌓여있던 점수가 녹았어요. 없어졌어요. 빵이 됐어.
그래서 지금 업체명은 제가 공정위에 부탁을 드려서 원복을 시켰는데 어차피 점수는 복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짓거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도가 확 줄어버렸죠. 온라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위권에 노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매출이 막 거의 많게는 10배도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온라인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매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고객들이 뭐 매트리스 청소를 검색하든 소파 청소를 검색하든 뭐 에어컨 청소를 검색하든, 에어컨도 같이 하니까 했을 때 상위에 한 최소 한 5위 안에는 노출이 돼야 손님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 업체는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5등도 참 많이 잡은 거고 보통은 3개 업체 정도 보시다가 그 중에 그냥 한 군데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가 뭐 인천 매트리스 청소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한 10위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고로 인천의 매트리스 청소, 소파 청소를 하시는 업체가 대략 230개 정도 있고요. 에어컨 청소는 한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높은 편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빠그라져서 제가 지금 택시를 하고 있는 거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어컨이랑 같이 할 때는 매트리스 청소랑 소파 청소를 다른 사장님한테 이관을 해야 될 정도로 바빠요. 한 달 내도록 일하거든요. 근데 에어컨 청소는 시즌이 있다 보니까 시즌 끝나면은 이제 뭐라 해야지, 매트리스 청소랑 소파 청소로 이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매출이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잘 될 때 기준 비수기 같은 경우에 한 300, 보통은 한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안 받고, 보통 아침에 10시, 이르면 9시 뭐 이때 들어가서 늦어도 한 4시 정도면은 끝나거든요, 일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자유시간이에요. 물론 퇴근하고 뭐 청소기 또 정비도 해야 되고, 뭐 플레이스도 좀 만져야 되고, 뭐 고객들 리뷰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사이트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사실 뭐 직장 생활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적죠. 반면에 매출이 안 나와버리면, 지금처럼 안 나와버리면은 여지없이 저처럼 지금 막 택시로 막 10몇 시간을 하던지, 배달을 뭐 10몇 시간 하던지. 그 자영업이라는 게 좋을 때는 좋고요,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안 좋은 게 자영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직장 생활이 주는 그 안락함과 안정감, 그리고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면 이제 뭐 싫든 좋든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맞는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뭐 참고로 직장 생활이 안 맞아서 그만둔 케이스는 아니고, 그때 그 회사 상황이 좀 누구든 들으면은 나라도 그만뒀겠다 할 정도의 그런, 뭐 제가 회사 이제 큰 회사 다니다가 작은 회사로 옮긴 게 패착이긴 한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후회한다고 뭐 다시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앞을 보고 가야죠. 앞을 보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되셨을까 싶네요. 저도 뭐 교육을 몇 번 이렇게 문의도 받고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이 업을 시작하시면은 오더가 한 달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다. 광고비 태우고 뭐 당근이든 뭐 네이버든 광고 태우고 해도 월에 한 100만원 벌기 힘들 거다. 그래도 하겠냐 했을 때 뭐 본인은 그래도 하겠다 하면 뭐 진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되도록이면은 권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물론 이제 교육을 해야 저는 돈을 버는 거긴 한데, 굳이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죠. 굳이 이 구렁텅이에 이 사람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그럴 필요 있나. 물론 이제 교육하면 저도 편하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물론 이제 실습도 같이 하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남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지로는 그래요.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짓은 안 하는 게 제 뭐라 그럴까, 좌우명까지는 아니고 인생의 모토라 그럴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대신 남이 나한테 피해 주면 그대로 갚아주자. 2배로.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더 상세한 얘기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별도로 유선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영상에 링크 걸어 놓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제 개인 번호는 아니지만 업체 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전화하시면 제가 받습니다. 운행 중이 아닌 이상은 받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사실 관심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또 업체들이 많이 생겼고 또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게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끽해봐야 한 1,0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새 기계 기준으로 교육비 포함해서 한 1,000만원 정도면은 다들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시작이 쉽죠. 요새 엔간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해도 기본 배달만 한다 해도 6,000만원, 매장 있으면 보증금 이런 거 빼고 1억은 우습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튜브 영상들만 보면 혹할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매출이 없으면 아예 없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고 손님하고 응대를 잘하고 이거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춰야 될 소양입니다. 그거는 갖췄다는 전제하에 매출이 없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영종도가 이제 슬슬 꿀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고민을 하다가 한 10분 이상 좀 꿀이 없다 하면은 이제 억지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AI가 확실합니다. 왜냐? 제가 방금 오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콜 안 주면 나갈 거야 하니까 영종도에 택시 기사가 별로 없는데 이 오빠 나가면 큰일 난다. 빨리 콜 줘라. 콜 받았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방금 태운 손님도 자영업자신데 출근하시네요. 네. 아직도 영종도입니다. 10시 47분이고요 87,900원. 근무한 지 4시간 20분 지났습니다. 야, 이 3일 동안 열심히, 한 얼마 벌었죠? 첫날 20만원, 그 다음날이 14만원, 어제가 32만원, 32에 14, 46, 에다가 20, 66만원. 하루에 20만원 조금 넘게 벌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괜히 제 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형님들이 확실히 적네요. 덕분에 초짜 택시기사인 저는 오늘 영정꿀 벌벌벌벌. 조금 몸이 적응되고 하면은 이제 일단 계획은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3시부터 완전한 콜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3시부터 한 4시 반 요때까지 이제 수영장을 다시 다닐까 생각 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30대 때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집에 와서
한 2시간씩 운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쉬고 14시간, 16시간 아마 택시 못 타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은 몸이 한 10몇 킬로 쪘지만 금방 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다이어트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은 그 방법을 알아요. 사실은 모릅니다. 아우, 햇볕, 찬란하다. 오늘 저는 30 딱 찍고 집에 들어갈 건데, 대충 빠르면은 14시간이겠죠. 지금 페이스면은 시간당 2만원씩 잡고, 14시간 정도면은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집에 가서 와이프랑 딸내미랑 또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to be continued. 말씀드리는 순간 바로 저를 이 카카오가 오빠 수고했어 이제 꺼져 그러면서 송도콜을 지금 꽂았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꿀콜 중에 꿀콜이라는 영종도 송도 꿀콜. 청라에서 송도 가는 것도 꽤 요금 나오는데, 와, 이거 못해도 한 3만원은 나오거든요. 오늘 고급진 동네만 도르라고 오늘 우리 카카오가 오빠 그동안 미안했어. 오늘 열심히 퍼먹어. 픽업 가겠습니다. 송도에서 뵙겠습니다. 송도 11시 19분 11만 500원 했습니다. 기록입니다. 근무 시간 4시간 50분 5시간이 채 안 됐는데 11만원이라. 인천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콜사가 시작되는 11시 타임이라는 건데, 오늘 약간 느낌은 물론 이제 제가 계속 영종도에 있었지만 토요일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은 또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제 기준에서는 인천은 일요일이 그렇게 뭐 콜이 막 빵빵 터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토요일이 제일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많고 뭐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런데, 송도는 제 생각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니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송도 넘어온 김에 아마 콜이 없을 거긴 한데, 또 모르죠. 또 있을지 없을지는 뭐 모르는 거니까. 저기 제가 원래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햄버거를 한 입 하고 한 4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가서 잠깐 몸 좀 풀고, 한 5시간 운전했기 때문에 잠깐 풀고 바로 다시 연수나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은 많은데 손님이 딱히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오면서 손님들이 막 그 사교육 얘기를 막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또 저도 슬슬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저희 딸애가 막 이렇게 명문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 명문대 출신의 그 특유의 그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는 어디?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요즘은 좀 많이 위세가 떨어졌지만 경북대학교 출신이기만 해도 뭐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입결이 많이 낮아졌지만, 뭐 서울에서 뭐 인서울 하면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국숭세단 뭐 그렇게 있죠. 최소한 뭐 중경외시 정도 되면은 뭐
아, 너 공부 좀 했구나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근데 과연 너 공부 좀 했구나 이 소리 듣기 위해서 그 십몇 년을 사교육에 돈을 때려 박는다? 우리 애가 천재도 아닌데? 모르겠네. 저는 확고한 그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집사람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머리는 유전입니다. 이거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특히나 뭐 저희 내외는 둘 다 그 뭐라 해야지? 이과가 아니고 문과라서 저희는 애 낳았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우린 텄다.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애는 조금 왜냐면 수학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공부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마다 머리 타고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판때기로 딱 찍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게 제 고등학교 때 제 바로 뒷자리가 우리 학교 문과 1등이었거든요. 전교 1등. 서모 씨인데 걔는 물론 나름대로 공부는 하죠. 근데 걔는 입력 자체가 달라. 출력도 다르지만 입력이 달라.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뭐 편법을 쓰든 뭐 요령을 부리든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친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든 뭐 칠판에 선생님이 쓰신 거는 그걸 그냥 사진 찍듯이 이렇게 찍어요. 그 흔히들 이제 기억을 잘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상, 그러니까 형상 이런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뇌는 무조건 유전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예 그 기능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와이프가 되게 신기했던 게 연애할 때 그 저희 와이프는 영어가 조금 저보다는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 제가 얘기했죠. 그냥 찍는다고. 저는 그 능력은 있어요. 수리적인 능력은 이걸 찍는 능력이 없는데 이 언어에 관해서는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판화 찍듯이 맞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판화 찍듯이 외운다고. 그럼 뭐 영어 단어 이런 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인생 선택 한 방 잘못하면 콜 취소됐죠. 떠들 때가 아니었어. 자, 아무튼 어쨌든 저는 지금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그걸 빨리 인정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물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도 애가 혹시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부모로서 안 해주냐. 내 자식인데 천재일 리가 없거든. 뭔가 천재적인 그런 걸 보질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애한테서. 단지 애는 착하고 심성이 곱고 이거 봐, 심성이 곱다니까 이거 콜이 탁 들어오잖아. 자, 좌회전 콜. 오케이, 바로 좌회전 차선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실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선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11시 46분이고요 118,700원 했습니다. 지금 서울 콜이 들어왔네요. 송도에서 서울이라. 서울 나가는 게 맞나 지금. 중구 오창동이야 오장동이야 몰라. 손님 내려드린 자리에서 바로 콜이 들어왔거든요. 역시나 카카오는 거리가 최우선이다. 그 포인트들을 잘 잡아야 콜을 잘 잡는다. 그러나 콜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 픽업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1시 18분이고요
17만 3,800원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약 600m 앞 장충체육관에서 동북대학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어딘지를 알 수도 없네. 여기가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뭐 그쪽인 것 같은데. 김포 끝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분들이 저기 있고, 방금 모시고 온 분들도 중국인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넘어오는데 부평인가 거기서, 오늘 지금 명절이라서 이게 그 톨게이트가 빵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패스 차량이 아니라 가지고 현금 게이트로 다니는데 무료니까 이렇게 쭉 갔죠. 그러면 이제 그 게이트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무료니까. 근데 문을 닫아놨어요. 그것까지 좋아. 근데 딱 직전까지 갔는데도 문이 늦게 열리는 거예요. 그 사고 날 것 같던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일단은 지금 여기 강북이라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네. 일단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뜰 거면 뜰 거고 안 뜰 거면 안 뜰 거고. 6시간 50분 근무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7시간으로 잡아도 시간당 2만원 이상 충분히 나왔어요. 넘어가면서 혹시나 서울에서 인천 가는 분 업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33분이고요 역시 중요한 건 뭐다? 따당이다. 따당 따당 땅땅땅땅땅땅 호로로로로. 그렇다면 선배님이 땅 목동에서 김포공항 모셔다 드렸고,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나오려고 나오던 와중에 목동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콜이 들어왔어. 김포공항 가는 콜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턴을 딱 했어요. 근데 뒤이어서 바로 서울 차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차가 뒤에 딱 서셨어. 근데 이 손님이 제 차에 탔어요. 타고 하는 얘기가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데, 뭐 뒤에 그 어떤 차가 섰는데 혹시 그 차였어?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뭔 상황인가? 제가 추측키로는 차를 2대 부른 거 아닐까? 불러놓고 먼저 온 차를 그냥 타고 뒤에 차를 취소하는 건가? 카카오가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진짜라면 그냥 손님은 2대 부르고 먼저 온 차 그냥 타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럼 뒤에 온 차는 뭔 죄야? 뭔 죄? 콜 받은 죄밖에 더 있어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이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손님을 태웠지만 뭔 상황인가 이게. 물론 본질적으로는 카카오의 잘못이 아니죠. 그걸 악용하는 그 뭐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시스템적으로 그런 허점이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보증제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르고 나서 뭐 몇 분 이내에는 더 이상 못 부르게 한다든지, 뭐 핀을 뭐 반경 500m 안에서 바꿔서는 못 부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뭐 완전 그냥 뭐,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레거시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이 카카오에서 그냥 묵과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간다? 2시 35분 서울로 가겠습니다.
검단으로 가서 맛있게 한번 야무지게 쪽쪽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부평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정확하게는 건너편에. 검단으로 가는 도중에 계양에서 부평으로 끌려왔습니다. 아우, 힘들게 일했다. 지금 15시 31분이고요. 역대급입니다, 형님들. 9시간 3분 근무했고 20만 3,800원 했네요. 야, 3시 30분이 넘었는데 시간당 2만원을 넘기고 있다. 이거 거의 서울급인데. 오케이. 자, 지금 9시간 동안 한 번 내렸거든요, 차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3시 50분이고요. 21만 1,900원 했습니다. 거기 아까 잠깐 서가지고 으차 하고 있는데 콜이 딱 들어가지고 거기가 콜이 뜨는 데가 아닌데 당황했네.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분이 동네 사람인 줄 알지만 저분은 제가 동네 사람인지 모르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타타타. 그런 거지 뭐. 이번에는 다시 연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왠지 연수동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가보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부평역이고 뭐 여기 인천터미널이고 형님들 막 쫙 서 계신데 저 같은 초짜는 빨리 튀어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 형님들한테 뼈도 못 추립니다. 자, 이 시간에 바퀴를 굴리면서 일을 한다. 오늘 아무리 제가 저기 영종도에서 꿀벌짓을 했기로서니 오늘 사실 이렇게 빨리 수치가 올라온 거는 영종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짜 효율적으로 따당을 했고, 영종에서 저기 어디야 송도 거기 가는 게 3만원 손님 내려주고 바로 서울 가서 5만 몇천원, 또 서울에서 조금 딜레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건너오면서 목동에서 김포공항에서 검단 가다가 계양에서 부평, 요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단순히 콜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첫날은 약간 거만 떨어도 되지 않을까. 자, 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관음 성지라는 데 왔어요. 흥륜사? 야, 별의별 데를 다 오네. 5시 4분이고 24만 2,300원이에요.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연수가 저쪽 약간 서쪽? 그쪽 가면은 약간 좀 동네가 특이해요. 이런 데가 있구나. 흥륜사. 옛날에 흥해라 픽처스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일루수가 누구야? 그 만화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여기 저장해놔야 되겠다. 저도 종교가 불교라 나중에 와이프랑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흥륜사? 흑 아니고 흥해라 픽처스 할 때 코흥 할 때.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낮 시간이 굉장히 좋잖아요, 분위기가. 저는 좋거든요. 지금 근무한 지 10시간 40분 됐는데
지금 242,300원이면 이 페이스면은 거의 8시에 퇴근이거든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이제 가족들이랑 뭔가 모여서 뭘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녁 시간은 절어버리지 않을까? 저녁은 아니더라도 밤은 절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결국은 설이나 명절에 잘 된다라는 거는 낮 시간 기준이 아닐까? 밤에 가족끼리 밖에 나가서 뭘 먹기보다는 요즘은 시켜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잠시 후 과속 방지 이것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사람이란 게 아웃데이티드 되기 때문에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쉴게요. 한 5분 담배 한 대 피고 흑륜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디건을 안방에 있어가지고 못 갖고 왔더니 이 옷이 완전 흰색이라 더 돼지 같네. 백돼지. 흑륜사 앞이고요. 10,000원짜리 면도기. 제가 링크 걸어놨죠. DS 일렉트릭 쉐이버. 아, 면도를 안 해가지고 면도하겠습니다. 싹 다 밀어버려요, 면도. 면도하는 걸 집어넣는 유튜버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자, 됐고. 자, 이제 저녁 근무하기 전에 향수 존 바바토스 아티산 퓨어.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첫 번째는 샤넬. 그거는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가 이름 까먹었네. 그것도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자, 여기 흑륜사에서 내려가시는 손님 안 계시나 해가지고 잠깐 기다려 봤는데 안 계시네요. 흑륜사 흥해라. 자, 제가 어제 가만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이 카카오의 이 원리가 뭘까? 콜이 뜨는 원리.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 카카오를 손님이 이제 부르시면은 뭐 몇 분 거리에 있는 기사님에게 호출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아마 그 손님이 이렇게 딱 띄우면 그 근처에 있는 뭐 몇 킬로 내에 그거는 모르죠. 네. 거기에 기사님한테 탁 띄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 배차가 되게 해놨을 거예요, 아마. 네. 뭐, 이거 봐. 흑륜산이? 아니구나. 도합이. 이봐, 1km 내거든, 지금. 아무도 없어, 지금 주변에. 근데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 길이 좀 요상한데? 여기 길이 있나, 여기? 그거는 좀 이따가. 지금 여기 길이 좀 이상하거든요, 형님들. 와, 여기 연수도 옛날 길은 막 구불구불하네. 저기 어디야? 서울에 거의 못지않다. 수유리인가?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자, 요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끝까지 봐야 돼요. 6시 9분이고요. 주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안 아니고 어디였지 아까? 뭐 아무튼 도화인가? 도화구나. 자, 지금 268,900원 했습니다. 근무한 지 11시간 42분. 거의 오늘이 제가 인천 오고 최고로 빠르게 30을 달성하는 날이 아닐까? 또 요런 얘기를 하면은 망하거든요. 설레발 친다고. 요 카카오가 다 듣고 있어요. 네. 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오빠가 무슨 얘기 하나 들으면서 이 오빠 봐라. 자, 아무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콜 들어오면 가는 거고.
약간 뻑적지근하거든요 지금. 12시간쯤 되다 보니까. 울지 마라. 한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있죠 형님들? 요거 하셔야 돼. 끝까지 봐야 됩니다. 뭐야, 전화 올 데가 없는데? 번호 정보가 없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기사님. 네, 아, 저 좀 전에 내렸던 승객인데요. 네. 혹시 뒷자리에 핸드폰 있나요? 핸드폰이요? 예. 요 빨간색 요건가요? 혹시? 아, 예, 예. 혹시 가져가실 수 있는? 제가 지금 잠깐만, 그러면 돌아 나가야 돼서 잠깐만요. 멀지 않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두 분 내리셨고. 네. 아까 내리신데 잠깐 계시겠어요? 제가 돌아서 가야 돼가지고. 아, 예, 제가 나와 있겠습니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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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아하. 요게 좌석에 없고 딴 데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네요. 이어서 60m 앞 우회전입니다. 나가는 길이 없다 여기.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아하, 나가는 길이 없구나 여기. 뭐 200m도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뭐 가져다 드려야지. 뭐 어떻게? 명절인데 또 뭐 이런 걸로 또 기분 상하시면 안 되니까. 명자야, 니 어디가 명자야? 아유, 그래도 제가 콜 받기 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천만다행이다. 안 그러면은 저 또 멀리 가려고 했거든요. 자, 오늘 또 착한 행동 한번 하고, 여기 앞인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앞이었던 것 같거든요. 명자야. 아, 저기 계신 것 같다. 요거 맞으세요?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명자이야. 자, 저는 다시 연수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차를 돌려버려가지고 쉴 데가 마땅히 없어요 지금. 26만 8,900원. 3만 1,100원만 더 하면 되거든요 이제. 차가 들어오네. 여기도 좀 갑갑한 동네구나. 빨리 나가야 돼. 자, 빨리 나가서 연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38분이고요 28만 300원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연수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만수에서 연수로 넘어왔고요. 여기는 논현입니다. 논현 아니고 논현. 지금 28만원 했으니까 이제 2만원만 더 하면은 퇴근인데 오늘 설날이라고 뭐 집에 일찍 가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는 콜이 조금 뜨기는 논현역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좀 없을 것 같고 다시 원인제역 쪽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한 5분만 쉴게요. 이제 허벅지가 한창 아파질 시간이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아니죠. 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 와이프한테 한번 전화를 해봅시다. 서울에서는 왔어요? 벌써 왔지.
알겠어요. 수고해요. 네. 그때 언젠데 벌써 1시인가 그때지. 네, 기다리다 보니 콜이 붙어서 다시 인천 터미널 쪽으로 왔고요. 어이구, 콜 또 붙었네. 뭐야,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거는 이거 뭔 상황이지? 이상하네. 28만 8,800원 했습니다. 28만 8,800원. 욕 아니에요. 28만 8,800원. 888. 오늘 88한 날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7시. 저기 서구 쪽으로 가볼까? 젊은 분들이 아니다. 서구 너무 먼가? 다시 연수? 형님들의 선택은 어딥니까? 7시 설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모르겠네. 이게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네, 30만 2,800원. 7시 36분. 네, 운행한 지 13시간 9분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인천에서. 퇴근해야 되나? 제가 인천 오고 진짜 처음으로 14시간 안쪽에서 30만원 찍었습니다. 뭐 생각하는 대로 콜이 다 붙어버렸어요. 이게 다 우리 엄마 유품인 염주 덕분인가? 아우 허리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콜이 좀 붙는 날은 굳이 막 이렇게 내려드리고 막 이렇게 카메라가 없는 이상 막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거리순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콜이 떠버리면 내가 또 그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뭐 이딴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건 그렇고 여기서 콜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신년수란 말이죠. 여기, 신년수래. 신노년역이거든요. 여기는 콜이 많이 뜨는 지역은 아니라서 다시 저는 원인제역으로. 사람 이름 같다, 원인제. 자, 어쨌든 30만원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약 300m 야. 앞 50km 제가 인천 넘어오고 거의 30만원 찍을 때 보통 14시간에서 15시간 사이? 보통 14시간 반 요 정도였는데 지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콜량이 떨어져서 경기 탄 거죠. 15시간, 16시간이 기본이 돼버렸는데 오늘만 같으면은 진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우습지만 법인 택시 할만합니다. 진짜로 13시간 만에 뭐 30 딱 찍으면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보통 요율이 한 750 넘어간다고 하면 한 54에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750에 55%라고 치면은 50% 잡으면 375만 원이잖아요. 거의 한 400돈 되거든요. 괜찮죠? 어이구, 또 콜 들어왔어. 이거 봐. 그냥 막 붙어요. 막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얘가 막 자석처럼 들어와서 막 붙습니다. 경거망동 죄송합니다. 취소했다. 손님 신고. 미친놈. 한 600m거든요. 바로 신고했죠. 괘씸죄 적용하였습니다. 너에게 죄를 사하노라. 아니지. 너에게 죄를 부과하노라. 쓰레기예요, 쓰레기. 새 나이 2살 더 먹어.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9분이고요. 우아하게 소레포구 쪽으로 왔습니다. 31만 2,600원. 13시간 30분 근무. 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막 메뚜기처럼 손님 내려드리고 이동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핫포인트로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진짜 물반 고기반이야. 우리 개인 택시 형님이랑 저 범인 택시 형님들 일부 안 나오셔. 이런 날 저 같은 초짜배기가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개걸스럽게 막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추석 지나면, 추석이래, 설 지나면은 또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또 호주머니 가볍거든요. 애들 막 이렇게 세뱃돈도 줘야 되고, 그러면 좀 돈을 아끼게 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계약하면은 또 대학생분들이 또 오르르 나오시고 기대가 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근데 여기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소래라서. 소래 포구 바로 앞도 아니고 살짝 저 구석에 아파트라 가지고 소래 포구역으로 좀 나가봐야 되나?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한 3분만 기다려 볼게요. 언제 제가 뭐 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하는 거 봤어요? 마포고콜이 들어왔어요. 마포 뭐 갈만하지. 좋지 뭐. 바로 가야지. 야, 이거 형님 한 분 지나가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마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마포 똥돼지가 되는 건가? 마포 분이 인천 와서 술을 드셨나? 그래서 뭐 여기 뭐 이 동네에서 시흥 간 적은 있었는데. 마포라. 마포, 공덕.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친했던 우리 잠시 후 어린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김 여사가 마포 살지 않나? 자,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댕겨 올게요. 댕겨 오면은 한 10시 반 정도 되겠다. 10시 반은 아니려나? 10시 정도 되겠네요. 서울에 콧바람 좀 넣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9시 27분이고요. 홍대입니다, 홍대. 홍대를 가면 홍 선생이 난 마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마포인 줄 알았더니 홍대였네. 그래서 홍대가 마포에 있지. 자, 35만 8,900원입니다. 15시간 근무했어요. 아가씨가 몸이 너무 야위었어. 옷을 헐벗었거든. 지금 홍대 가려고. 계속 춥대는 거야. 더 죽은 줄 알았네. 무슨 찜질방인 줄. 자, 이제 다시 저는 인천으로 가야 되죠. 오늘 역대급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가로. 이럴 때 또 이 노래를 한번 배경으로 깔아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새 유행이거든요. 아유, 저작권 때문에 많이는 못 들려드려. 아유, 큰일나. 저작권이 무서워. 이 무슨 고등학생이 춤추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제목은 댄싱. 아, 너무 길다. 여기부터 중요한데. In the moonlight. 여기까지. 아, 이미 저작권에 걸렸을 수도 있어. 저작권에 걸리면 삭제할게요. 자, 인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넘어가면 10시 한 20분쯤 되겠다. 자, 열심히 넘어갈게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족발이 되는 것 같아요. 목동에서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이름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인천이시겠죠. 픽업 가겠습니다. 10시 24분이고요 37만 7,300원입니다 근무한 지는 15시간 56분 16시간 조금 안 됐네요. 지금 가스가 한 57km 갈 수 있는 가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넣으러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네. 23,000원 정도 나왔는데 40 하려면 물론 뭐 목표가 40은 아닙니다. 근데 기왕이면 또 아까 목동에서 오신 분이 부평으로 오셨어요. 10시 때긴 한데 23,000원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11시 되면은 또 콜사 터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야, 아이고 취소됐네. 얘기하다가 놓쳐버렸죠. 일단은 충전소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괜히 또 까불다가 서울콜 잡아버리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충전소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흐리야. 자, 가스 넣었습니다. 10시 43분이고요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 11시 되면은 콜사가 터지는 거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서구 쪽으로 가볼까요? 어차피 뭐 집에 가야 되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날이니까 집에 일찍 보내줄까요? 여기는 콜이 안 뜨는 동네이긴 한데 찝찝하단 말이죠. 23,000원 때문에 이거 40을 앞자리 40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찝찝하긴 한데 또 오늘 설날인데 설날에는 가족들이랑 보내지 않을까? 아닌가? 젊은 분들은 친구들이랑 또 이거 하러 가는 건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 첫날은 친구들이랑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있으면 이게 콜사 시간이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집 방향으로 가보고 콜 주면 받고 안 주면 오늘 조기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간 17분 일했네요. 오늘 쉰 시간이 없어. 야, 진짜 오늘만 같으면은 택시 할만합니다. 정말로. 또 머가리 같은 놈들 와가지고 저 새끼 봐라 16시간 일하고 저거 택시 할만하다. 야, 이 새끼야, 콜 없을 때도 16시간 타 인마. 이 새끼야. 좌회전입니다.
동암 쪽에서 콜 떠주면은 저 냉큼 달려갈 거거든요. 지금 콜이 안 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동네에서 뜰만한 동네는 동암밖에 없는데 동암은 거의 다 죽어버렸죠. 동암역이 예전에는 엄청 큰 역이었어요. 이렇게 그 사용자 숫자로 따지면. 근데 제가 인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 택시 준비를 하면서. 원래는 동암역이 환승역이 계획이 돼 있었다가 부평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동암역이 한때는 사용자 수가 지금보다 10배 정도였답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그걸 안 뜨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안 뜨네. 안 떠? 없어? 꼴 없어? 예,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저기 서구 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뭐 어떻게든 비비면은 나오긴 할 건데, 뭐 평소처럼 12시 반까지 비비면 뭐 42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같은 날은 또 집에 좀, 지금 일찍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 깨 있을 때 가서 얼굴이라도 보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 정도 인간성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40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 뭐 37만 7천 원이나 40이나 뭐 2만 3천 원, 그래 콜 없을 때 정말 아쉬울 수 있지. 근데 2만 3천 원과 이 가족과 보내는 1시간 반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포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집 근처 왔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거리에서 백마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약 300m 힐스테이트 시속 부평까지 50km 왔고요. 약 300m 앞 시속 90km 가속. 그래서 넘어가 버리면 저희 집이거든요. 콜 안 트네. 형 들어간다. 오빠 이제 들어간다. 너 어? 후회하지 마. 오빠 있을 때 콜 줘야지. 이제 들어간다 정말로. 카오 정신 안 차려? 들어간다. 형 오빠 들어가면은 이제 콜 쳐줄 사람도 없어. 잘 생각해봐.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카카오 지금 똥줄 탄다. 지금 똥콜이고 나발이고 다 빼주는 오빠 지금 집에 간다고. 지금 애 지금 얼었어요 지금. 콜수신 콜이 없는가 보다. 자,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돌아버리면 저희 집이기 때문에. 자, 형님들 새해 만수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늘 건강해야 됩니다. 항상 영양제 챙겨 드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충성!